Literacy educators.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이 10주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살짜리 아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아이는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의 앞으로의 한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선 교수님, 저의 동료이자 멘토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미디어 교육자들은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제 여정은 4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40년 전에 제가 처음 이 탐구를 시작을 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좋은 용어가 없었는데요. 가끔 비판적 사고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널리즘 교육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을 보면서 그리고 교육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교육자들을 봤는데요. 아르헨티나, 오만, 독일, 핀란드 이런 곳들의 교육자들을 보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에 큰 귀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의 호기심의 엔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모범 사례를 보여줄 때마다 그리고 또 미디어와 기술이 정말 포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선생님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참 긴 시간입니다. 제가 소녀였을 때 이때는 리터러시, 이것은 비주얼 리터러시라고 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저희 엄마는 도서관 사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리터러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보를 탐색을 하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정보를 찾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만든 교육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케이블 TV가 500개가 넘는 채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시대에는요. 네, 그리고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에스펜 연구소에서 정책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광범위하게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와 에듀테인먼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었습니다.
business model for journalism.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있었고요. 이것은 참 복잡한 건데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의 Only just for the last 등장도 year or 있었는데요. 지난 1, 2년 사이에 AI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든 계속해서 이 리터러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제가 오늘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덕분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야 했는데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년째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a place of great comfort. 네. 편안함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해외에 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교육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 뉴스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g enterprise of media literacy.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일 뿐입니다. Kinds of media. 그리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고, 인플루언서, 비디오,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뉴스,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챗봇까지 등장했습니다. How to 그래서 우리는 participate and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40-year 지난 40년 동안의 여정 동안 I have been fascinated 저는 that we have this complicated 이 복잡한 이 사람과 징후의 이 관계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스크와 위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media. 네,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mpowerment and protection 보호와 강화 has been fascinating. 사이의 이 관계는 정말 관찰할 때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시대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 Ability 이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런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가 큰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where you are.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와의 이 사랑과 증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이 교실에서의 그 교육 관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Use certain instructional practices, and if we 네, are empowering, 우리가 이제 제도의 이런 관행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think about it.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Technology is 미디어와 기술의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지난 40년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와 기술에 대한 사랑과 증오 관계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미디어와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하셨을까요? 제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정말 전환적이다라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AI를 겪고 있는데요. AI와 관련해서는 기대의 과대 정점에 있을까요? 아니면 환멸의 골짜기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각성의 경사면에 들어섰을까요? 아니면
정착기, 생산성 정착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 움직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사들은 우리가 AI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경험한 것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 사랑과 증오 관계는 교육자들에게 정말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가장 덜 문제가 되는 것을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중독과 의존일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아니면 양극화된 정치 환경이 될까요? 이것은 이제 미디어로 인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전과 허위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플랫폼의 권력 집중일까요? 데이터 보안, 사기, 사이버 범죄일까요? 미디어와 정신 건강일까요? 뉴스를 피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뉴스나 이런 정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에 AI가 미치는 영향일까요? 네, AI 때문에 이제 지식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겁이 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핵심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페다고지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주요 주제가 되는데요. 먼저 비판적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판적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유도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맞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요. 리터러시 연습의 이 사이클은 예전부터 네, 소크라테스 때부터 교육에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사이클은 강력하고요. 제 최근 저서에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보를 접근하는 것, 그리고 검색을 하고 이제 큐레이션 하는 것, 또 분석 스킬이 있습니다. 이해력, 비판적 사고, 신뢰성을 살펴보는 것, 또 창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호기심인데요. 제 소녀딸 이비는 정말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질문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질문이 없더라고요. 네, A 받는 법 알려주세요. 이 보고서 언제까지예요? 이런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창의성, 협업 이런 것들은 또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네, 저는 제 모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이제 액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교육자인 파울로 포레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The impact of our actions. 우리의 액션의 이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 Listeners and speakers. 네, 독자이자 청취자이자 이제 연사로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힘을 이용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Media literacy for democracy. 네,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위한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nd 시민 의식을 problems that need to be changed. 고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Weirdly, as much as media 신기하게도 미디어와 기술이 변화하는 만큼 paradoxes don't. 이러한 이 기본적인 역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By Plato. 플라토가 설명한 개념인데요. 2500년 전에 플라토가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언어, 미디어, 그리고 기술은 비현실적인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플라토는 말했습니다. 네,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상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상상 속의 괴물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현실적인 현실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요. 상상을 하고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비현실적인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딥페이크 무섭지 않나요? 딥페이크 정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류는 정말 오랫동안 비현실적인 현실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40년의 여정에서 저는 프로파간다 교육에 정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선전, 프로파간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프로파간다, 현대의 선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들 선전, 프로파간다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운동가들이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간다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패스하고 바로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한 감정을 자극을 하고 청중, 오디언스의 욕구에 반응을 하고요. 우리의 희망과 꿈, 그리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를 단순화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선전, 프로파간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정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설득까지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제 넷플릭스가 여러분 넷플릭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정말 흥미를 느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다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선택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끔 정말 교육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결국 솔루션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네, 이 중에 학생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스터디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어떤 팟캐스터를 공부하고 분석하고자 할까요? 무엇을 만들고자 할까요? 밈을 만들고자 할까요? 아니면 팟캐스트를 개설하고자 할까요? 어떤 다큐를 만들고자 할까요? 그래픽 디자인, 포토 저널리즘, choice.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이 More than ever. 이제 이런 선택권을 통해서 개인화를 하는 시대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는 내가 이제 뉴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하면 되니까 라고 써져 있습니다. And so much choice would lead 네, 정말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 the political polarization 네,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가 in a way 도래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고요. own universe. 네, 결국 우리는 우리만의 프로파간다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Way.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Our own choices, 우리의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정보, 그리고 또 설득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내린 결정, our understanding 직접 한 선택,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있는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the fear and 네, hate.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경청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혐오를 멈추는 운동인데요. Entrepreneurs. 네, 이제 뭐 대립을 하는 이런 기업가들이나 소셜미디어,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끔 토끼굴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클릭 한 번으로 다른 클릭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말 이상한 데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A dark, 네,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커뮤니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증오가 hate is a form of 당연한 것이고요. plague. 증오라는 것이 일종의 놀이가 된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research that we did for this project, 저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because you know, 저희는 to think about teaching me, 성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기 위해서는 가져야 이제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social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허위 정보, 선전, 미디어 규제, 그리고 급진화로 이어지는 경로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인지적, 정서적 관점 전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요. humility. 이것을 이제 지적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40년 동안 Knowing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것인데요. 지적 겸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akes you a better person. 나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Defensiveness. 그리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방어적 태도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The person 네, 용기 있는 대화 덕분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가 줄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이제 11개의 아이템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긴 했었는데요. 경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this part of media literacy 그래서 경청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일부이고요. and applying to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people interacting through dialogue and discussion. 네,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That is 상호작용을 하고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learn dialogue in classrooms
교실에서의 대화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의 교실에서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경청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탑워치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 얼마만큼의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대화를 하는지 측정을 했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이제 대화와 논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학생들을 지목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화와 논의가 아닙니다. 대화와 논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걸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할머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할머니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과거를 반추하고 또 미래를 상상하는 이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하지만 이 비유적인 조상이 있습니다. 작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이런 논문을 쓰신 분들, 네, 롤랑 바르트, 테오도르 아도르노, 엘버트 반두라, 그리고 캐리 바젤저트. 이분들은 저에게 상징적인 조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일들이 제가 미디어와 기술과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저널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이런 조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조상들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카테고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형식과 내용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는 예술과 권력, 문화 그리고 행동주의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머리와 마음 그리고 영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인간답게 사는 것 이런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과 해석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리터러시의 조상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 조상들에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읽은 책의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주년을 기념을 하는 자리인데요. 미디어 교육을 기념을 하는 자리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누구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 미시건 대학교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허버트 이글 교수님이 네, 러시아 포멀리스트 영화 이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는 옛날 영화를 봤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영화에 대해서 봤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편집이 됐고, 그리고 편집을 통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배웠는데요. 정말 재미있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 코언 교수님께서는 공대에서 영화를 가르쳤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청강을 하기 위해서 청원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중서부 출신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시네마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주얼 미디어를 배운 것인데요. 네, 존재에 대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시민의 한 명으로서 사는 자세도 달라졌고요. 또 바브라 모리스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영문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저희한테 비디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as a work project. Instead of writing an essay. 네, 에세이를 쓰는 대신에 비디오를 만들라고 하셨죠.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미디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문학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즈 알렉산더 교수님께서는 미시간 교도소의 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힘을 활용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통하는 사람의 의무라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My teachers told me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re's not enough. 비판적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때 교수님들은 저희에게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대항을 하느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토만 교수님이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의 창립자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작고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이런 논문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카이브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남기고 싶으세요? 네, 미래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네, 2025년 미디어 리터러시가 10년밖에 안 된 개념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써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지적 스승, 지적 조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에 필요한 열정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Use this 10-year anniversary to reflect on the past. 네, 미디어 교육 국제 컨퍼런스 10주년을 맞이해서 네, 3분 동안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 it's true. 네, 미디어는 Literacy education.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빅텐트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큰 빅텐트인데요. 여기에는 글로벌 문화 리터러시, 학교 개혁, 유아 교육, 교사 교육, 미디어 예술, 저널리즘, 부모 교육, 성평등, 컴퓨터 과학,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Secondly, 두 번째로 to imagine the future.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핵심 가치, 여러분만의 핵심 가치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협회에서 만든 목록인데요. we discovered that we had 30. 저희는 30개의 단어를 We said, 찾았습니다. 포스트잇을 통해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포스트잇에 이제 5개의 중요한 단어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onders. 가장 많이 나온 30개의 단어를 저희가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미래의 의사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Easily right. 다행스럽게도 Becaus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and 대해서 쓸 수 있는 자료는 요즘 정말 많이 있습니다. then intense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국가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into this work, I think. 제가 이제 40년 차 What 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회가 report 생겼습니다. for the state of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주에서 part of the United States. 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에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In Massachusetts public schools,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media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 How often 교수 실천에 노출이 된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한 이런 롤플레이도 진행을 했고요. 또 광고와 또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대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children in Massachusetts get to 매사추세츠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studios and 그리고 소비자와 크리에이터들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we can give guidance. 네, 제도적인 관행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관행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인데요. 제가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2029년이 되면 They're the organization. 네, OECD에서는 PISA test. 피자 테스트를 작성을 하는 곳인데요. 피자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n 2029, we'll release 네, 읽기와 수학과 관련된 것인데요. 2029년에 온라인 AI literacy. 테스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테스트인데요. 여기에는 몇 개의 시나리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5세 학생이 미디어와 AI 리터러시 역량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That in 2029, 2029년에 100,000 80만 명의 15세가 전 세계에서 이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finally have 그리고 baseline measure. 이제 What this new set of 베이스라인 메저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생길 것입니다. media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리고 AI에 집중을 함으로써 great work that you're doing.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디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상상을 해주세요. Set vivid, detailed goals.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 바로 지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